방금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제가 엑스라피드 관련해서 좀 실제 엑스라피드 트랜잭션을 보고 나서 제가 엑스라피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엑스라피드의 효율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에 기반하는지 이해하시면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소식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직 약간 되게 로우 레벨 단계로 약간 프로그래머들이 볼만한 인터페이스라 그거보다는 제 프로그램이 찾은 트랜잭션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제가 프로그램을 찾은 거는 요겁니다. 뭐 여러 개 있지만 요거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계정은 비트스탬프의 계정입니다. 이거는 핫 월렛이고요. 그러니까 타 거래소로 입출금 될 때 사용하는 비트스탬프의 계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약 5시간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소로 334.19개가 이동을 했거든요. 예.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보시면은 그 시간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라이브 트레이드 보면 되는데 그 시간에 나니? 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334.19개. 그리고 빨간색이 셀이거든요. 셀은 뭐냐면은 XRP를 팔아갖고 멕시코 페소로 바꿨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스탬프에서 봐도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게 비트스탬프의 하루 거래 내용이거든요. 보시면은 334.21개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334.19개를 이동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0.022개가 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까지는 제가 내부적인 로직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만큼 보내고 저거를 그대로 팔아다가 페소로 바꿨어요. 같은 시점에. 그리고 XRP 레저상에서 빗소 계정으로 이동하는 건 아까 보신 요 부분. 피로 나갔네요. 와, 많이 냈는데 피로. 잠깐만요. 산 거보다 더 나갔는데? 자, 피로 생각보다 많이 썼네요. 0.06개나 썼습니다. 피로. 왜 이렇게 수수료 비싸냐? 굉장히 비싸네요. 허허, 참. 근데 이거는 지금 비트스탬프가 결정을 한 거죠. 트랜잭션을 이렇게 쓰겠다고. 피를 되게 높게 책정해놨네요, 이 친구들이. 자,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엑스라피드의 작동 방식대로 돼 있죠. 첫 번째는 비트스탬프에서 달러로 XRP로 교환이 되죠. 그리고 이 오른쪽이 빗소라고 하면은 여기서 XRP가 페소로 바뀌죠. 그리고 그 전에 당연히 이렇게 거래소 이동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페소로 바뀌면은 멕시코 내 리플렛 멤버한테 넘어가고, 지금 현재는 아마 은행일 겁니다. 멕시코에 있는 은행일 거예요. 리플렛 멤버로 들어와 있는. 그 멤버가 받으면은 그 멤버에 있는 계정을 소지한 지금 같은 뭐 머니그램 이런 친구들이 그 계좌에 있는 멕시코 페소를 즉시적으로 이용하겠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돈이 갔을 때 이게 2분 안에 처리된다. 해서 이렇게 머니그램이 소유를 하게 되는 방식이죠. 자, 이 효율성이 어디에 기인한지 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웨스턴 유니언이나 이런 것들과 점점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송금업체 중에 XRP를 세틀먼트로 쓰는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에서, 세계에서 탑에 속하는 송금업체인 머니그램이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머니그램과 타 업체하에 아까 보신 것처럼 웨스턴 유니언이든 아니면 UAE 익스체인지든 여기에는 이제 리플렛 멤버기는 하지만 엑스라피드를 안 쓰고 있죠. 그런 업체들 간의 이런 경쟁력, 비용 측면이나 스피드 면에서 이제 비교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 간에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라피드의 그런 효율성이 어디에 기인해서 작동하는지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오더북에 제가 기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핵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이게 오더북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게 비수의 오더북입니다. 보면은 이쪽이 뭐죠, 여러분들? 네, 이 오더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 가격들이 나와 있죠? 네, 멕시코 페소 기준으로 가격이 나와 있고요. 이 가격 기준으로 이 세로측만큼, 이거 XRP 개수거든요. 이 개수만큼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누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는 지금 한 이 정도, 이쯤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아래 잠깐 볼까요? 뭐 한 개도 걸려있고 176개도 걸려있고 184개 이렇게 걸려있는데 누적식입니다. 누적식. 뒤로 갈수록 오더북 두꺼워지죠? 누적식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누적식 아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잠깐만요. 아니, 누적식 맞네. 예, 제가 설명드린 게 맞아요. 누적식 맞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이렇게 여기 쌓인 거 더하고 여기 썸이라고 나와있죠? 예, 계속 더합니다. 이 가격까지. 그러면은 이쯤 가격의 이 정도 높이라는 거는 요 최고점에서 사겠다고 한 가격에서 요 가격까지의 총 사겠다고 한 XRP 개수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누적식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격부터 이 가격까지 사람들이 사겠다고 주문 걸어놓은 게 대략 30만 개 가까이 된다는 거죠. 다 합치면은. 자,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멕시코 페소 갖다가 XRP 사겠다는 거죠. 이쪽이 좀 그래프가 짜그러져 갖고 잠깐 그래프 갱신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대로 나와봐. 자,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설명이 되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그런 식으로 누적식이고요. 지금 이 가격에 팔겠다고 하는 거죠. 팔겠다고 하는데 이쪽은 반대입니다. 이쪽은 멕시코 페소로 XRP를 사겠다는 거고, 이쪽은 반대로 XRP를 팔아서 멕시코 페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격에 적혀있는 포인트에서 XRP를 이만큼, 이 세로측에 있는 개수만큼 팔아갖고 페소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 오더북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이 셀 주문과 바이 주문의 사이, 이 벌어진 차이만큼을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제가 자꾸 스프레드 하는데 이 갭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납작콩 해갖고 잘 안 보이는데 한 이쯤이랑 이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있죠? 지금 세일 주문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5.88 돼 있죠? 그리고 바이 주문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한 게 5.84죠? 그러면 보세요. 저 스프레드가 0.68로 돼 있잖아요, 지금. 스프레드는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냐면은 셀이 5.88이죠. 그리고 사겠다는 주문 가장 가격 높은 게 5.84죠. 이걸 나누기 하면 나옵니다. 나누기 해갖고 빼면은 돼요. 자, 반대로 나누죠. 5.84 나누기 5.88 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예, 보여드릴게요. 1에서 이만큼 빼면 됩니다. 그러면 0.0068 나오죠. 이거 퍼센트 단위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100분의 1이 돼 있는 거라는 거죠. 퍼센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직접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1%는 뭐죠? 0.01이에요. 근데 이거 퍼센트지 단위인데 0.68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맞죠? 0.0068이라는 얘기죠. 예, 소수로 표현을 하면. 자, 스프레드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옵니다. 예,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더북에 대한 이제 필요한 지식, 핵심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엑스라피드의 효율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오더북을 활용하는 게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에서 비소로 와갖고 페소로 바꾸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을 쓸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비소로 XRP를 보낼 거고요. 그걸 페소로 바꿔서 즉각적으로 쓰기 위함이죠. 컨버팅해서. 이쪽에 오더북을 쓸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
XRP를 팔아서 멕시코 페소를 제공해줄게 하는 마켓메이커 주문이잖아요. 그죠? 여기로 이동시킨 XRP를 이 주문에다 팔면은 멕시코 페소로 바로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겠죠. 이 주문을 쓰겠죠. 자, 이쪽을 쓸 거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비트스탬프에서는 어느 쪽을 쓰겠죠? 비트스탬프는 이쪽을 쓰겠죠. 달러를 집어넣어갖고 XRP를 바꿀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화면은 빗소의 오더북이지만 설명을 위해서 그냥 이게 설명상 가정을 할게요. 이쪽이 지금 비트스탬프의 오더북이다. 살게 바이 주문의 오더북이라고 하면은 이쪽 주문을 이용해서, 이쪽은 XRP를 홀더하고 있는 마켓메이커들이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주면은 내가 제시한 가격에 교환을 해갖고 너한테 XRP를 줄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쪽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효율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에 보세요. 비트스탬프에선 최대한 이쪽 아우 왠지 잠깐 반대로 설명한 것 같은데 잠깐 헷갈렸네. 잠깐만요. 순간 멍해지는데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거꾸로 얘기를 했나? 거꾸로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거꾸로 얘기했네. 이쪽을 써야 되죠. 이쪽을. 이쪽을 써야 되죠. 제가 착각했어요. 이쪽에 XRP를 팔겠다는 거니까 비트스탬프는 이쪽을 써야 되죠. 뭔가 설명하고 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반대로 얘기했네요. 이쪽을 써야겠죠. 이쪽이 XRP를 팔아서 법정화폐로 바꿀게 쪽이잖아요. 제가 거꾸로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비트스탬프는 이쪽을 써야겠죠, 당연히. 이쪽을 XRP를 판다는 거니까. 제가 잘못 설명드렸죠. XRP 팔아서 법정화폐로 바꿀 게니까 비트스탬프는 이제 달러를 받겠다는 거죠. XRP를 주고. 그러니까 이쪽을 쓰겠죠. 비트스탬프는 반대로 여기는 이쪽 오더북을 쓰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쪽 빗소에 페소로 XRP를 살게 미리 주문 걸어놓은 거에 XRP를 넘기고 페소로 바꾸겠죠. 이쪽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스탬프의 스프레드, 이쪽 셀 오더 쪽 스프레드가 최대한 이쪽에 받쳐져 있고, 그리고 반대로 빗소의 스프레드, 이 산다 주문 마켓메이커가 걸어놓은 게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을 활용하는데 이 갭이 최대한 적을수록 효율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새로 하나 오더북을 그릴게요. 자,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릴게요. 자, 만약에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쪽에다가 오더북을 새로 하나 그릴게요. 근데 요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한 1.1 그리고 이쪽이 0.9. 지금 설명을 위해서 편의상 달러로 모든 걸 표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니까. 지금 설명은 사실상 스프레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지금 이렇게 오더북을 제가 가정해서 그린 거고, 가격 역시도 가정을 하는 거죠. 복잡하게 이거를 페소로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페소, 여기 가격에 있는 페소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달러로 전환했을 때 이 정도 된다 라고 설명을 하면 굳이 페소로 바꿔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달러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비트스탬프의 오더북 1.1에서 사게 되고 XRP를, 그리고 그 산 거를 보내갖고 멕시코 이제 빗소에서 0.9달러 가격 정도 되는 이 지점에서 이 주문을 통해서 XRP를 팝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애초에 여러분들 1.1달러를 송금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사겠죠. 1.1달러 사갖고 여기로 보내겠죠. 그래서 여기 가장 높은 가격 쳐주는 여기에서 팔겠죠. 그럼 개당 0.9죠. 근데
1.1달러를 보낸 거면 이쪽에서 딱 한 개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빗소로 넘어오고 빗소에서 그 한 개가 0.9달러에 매각되니까 결국에는 0.9달러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자, 스프레드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스프레드 계산 어떻게 했죠? 요거 나누기 요거 한 다음에 1에서 빼면 되겠죠? 자, 지금 케이스, 지금 상황 설명 든 거를 스프레드 계산해 볼게요. 0.9 나누기 1.1. 자, 이 정도거든요? 이거를 1에서 뺍니다. 1 빼기 요거. 그럼 스프레드가 0.18이거든요? 이거는 0.0068이죠. 소수로 표현했을 때. 퍼센테지는 0.68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0.18%거든요? 여러분들 1.1에다가 곱하기 0.18 하면은, 예, 그 손해보는 금액만큼 나와요. 이만큼이 증발하죠. 그래서 만약에 반대, 0.18의 반대인 0.818이 이거를 곱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엑스라피드 효율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달러 보냈을 때 곱하기 0.818282828 이거였죠? 예, 그러면 거의 0.9달러 나오죠. 지금 제가 상황 예를 든 거.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거의 효율성이 돼요. 만약에 1달러를 보내려고 할 때 스프레드가 지금처럼 0.18이다. 그러니까 18%다. 스프레드가. 그럼 그만큼 금액을 이제 마켓메이커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발생해서 그 수익을 갖고 가는 거죠. 차익만큼. 그거를 마켓메이커가 갖고 가고, 이 마켓메이커의 유동성을 이용한, 엑스라피드 고객이 그만한 대가를 마켓메이커한테 넘기고 그만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줬으니까, 스프레드를 활용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스프레드가 낮으면 낮을수록 엑스라피드 쓰는 고객이 마켓메이커한테 지불하는 그 대가는 낮아지고 원래 보내고자 하는 금액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낮아질수록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엑스라피드 하면은, 자, 엑스라피드 하면은 수수료 좀 뎁스 있게 들어온 거예요. 이 트레이드 수수료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넘어오는 XRP 레저상에서 트랜잭션 코스트. 하지만 트랜잭션 코스트는 되게 미비하다. 거의 없는 돈이나 다름없다. 왜냐면은 XRP가 개당 100만원이라도 이건 10원밖에 안 된다. 100만원일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도 안 되는 지금 금액에서는 거의 의미 없는 0.00 뭐 1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의미 없는 금액이죠, 거의. 예, 그래서 상관이 없다. 이거는 있으나 마나하다. 미래에도 거의 있으나 마나한 금액이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집중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거 말고도 사실은 요거 마켓메이커들 스프레드에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0.68이죠. 보시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요 수수료 측정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엑스라피드 쓸 때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와 리프사와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수수료를 일반인들한테 적용하는 그 트레이드 수수료를 적용할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엑스라피드에 쓰이는 거는 좀 별개의 수수료 정책을 적용할지는 이들만이 알고 있어요. 리플사,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들 계약한 그 당사자들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수료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거래소가 먹고 사니까요. 이거를 제공하는 대가가 이제 거래소도 뭔가 먹는 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있을지언데, 그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더불어서 이 스프레드, 이게 바로 마켓메이커가 벌어들이는 수익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마켓메이커도 이 거래소 플랫폼에서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BI VC라던가 코인베이스 프로, 코베 프로, 얘네들은 오더 주문, 마켓메이커의 메이커 주문 할 때는 얘네는 수수료를 전혀 안 받죠. 특히 SBI VC 같은 경우는 그냥 오더북을 이용하는 수수료도 안 받죠. 거기는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거는. SBI VC, 그래서 제가 엑스라피드를 위한 거래소라고 왜 자꾸 얘기를 하는지 여기서 드러나죠.
효율이 최대로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 수수료가 없어요. SBI VC는. 코베프로는 마켓메이커만 수수료 안 받고 SBI VC는 요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이용하는 고객한테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트레이드 수수료를. 마켓메이커도 안 받고요. 그러니까 제가 SBI VC 같은 경우는 정책상 엑스라피드 썼을 때 효율이 극대화되는 곳이라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면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니그램이 엑스라피드를 쓰기 시작했고 이제 곧 앞으로 더 나가면은 엑스라피드 쓰는 그런 리프사의 고객들이 더 등장을 할 텐데 그렇게 엑스라피드 쓰는 고객과 쓰지 않는 고객 간의 이런 송금의 효율을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아두셔야지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효율성은 극대화됐는데 엑스라피드 쓰는 고객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저렴하게 엑스라피드 때문에 송금은 되지만 여전히 고객들한테 돈은 많이 받겠다. 기존에 벌던 거 플러스 엑스라피드를 통한 절감된 비용까지도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데는 고객들한테 비용을 그대로 높게 요구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엑스라피드 효율성이 떨어져서 비싼 게 아니라 엑스라피드 쓰는 고객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비싼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상황 파악하는데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실제적인 트래픽 확인한 거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로직상으로는 돌아가요. 그래서 체크가 되는데 지금 안 된 게 뭐냐면 일반인들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표기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짜임새 있게 누적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구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현되면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지금 엑스라피드 볼륨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볼륨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데일리 볼륨이 어느 정도 돼가는지 얼마나 쌓여가는지 추세는 어떤지 점점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점은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왠지 목이 아프다 했는데 40분 동안 얘기를 했었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소식들 설명드리고 Q&A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